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론을 날리고 왔어요. 일단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시죠. 보면 이 아파트 공식 사이트에 가면 제 영상이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볼 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위해서 실내 비행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실내 비행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좀 예쁜 곳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리고 싶은데 주변에 날릴 곳을 찾다가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를 봤습니다. 근데 사이트에서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미지들이 다 렌더링이어서 이걸 실제로 드론으로 찍으면 더 예쁘겠다 싶어서 바로 이메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거의 20군데가 넘는 곳에 실내 비행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다 아파트는 아니었고 아파트도 보내보고 박물관도 여러 거 보내보고 그리고 좀 예쁘게 꾸며져 있는 맥주 공장 같은 것도 좀 보냈습니다. 근데 비행을 허락을 정말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드론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냥 이 미국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 실내 FPV 드론이 뭔지도 모르고 웹사이트나 SNS도 활발하게 안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생각처럼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면 제가 거기 가서 날려야 되는데 그 날리는 동안 손님 통제도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가구나 물품 이런 것도 드론이 추락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허락을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메일을 보낼 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것을 강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들에게 무료 실내 드론샷을 찍어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실내 비행 드론 파일럿인데 너네를 위해서 무료로 영상을 찍어줄게. 혹시 관심 있으면 꼭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뭐 드론이 어느 정도 무게가 들어서 상당히 가벼워서 안전하고 나는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조그만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었고 제가 회사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꽤나 잘 나온 그 실내 비행 영상 하나를 같이 첨부해서 샘플로 보냈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허락을 안 해주고 답장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에서 거절을 하면서 답장을 해줬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서 고맙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파트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무료로 드론을 찍어줄게 너네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승낙을 한다고 해도 저와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저는 뭔가를 베푸는 입장인 거고 그 사람들은 제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내가 베풀어 주는 그 위치에 있고 싶고 그런 거에 더 뿌듯해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시간을 써서 내가 날리는 거를 도와줘야 되고 고마워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영상에 지금 관심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전략을 바꿔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열정이 넘치는 드론 파일럿인데 주변에 드론 날릴 만한 멋진 곳을 찾고 있어. 근데 너네 아파트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너네 아파트에서 내가 비행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이 열정 넘치는 드론 파일럿 한 명을 서포트 해줄 생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로컬 어떤 학생이나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덤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상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약간 그런 형식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연락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저를 주변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으로 보고, 아 이거 너 학교 프로젝트구나, 그럼 우리가 시간을 좀 써서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도 비디오가 생기면 좋고,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 아파트였고,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거의 한 달가량 연락을 해오다가 당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바로 약속을 잡고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해도 학생이나 손님으로 가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인이 대표해서 가는 느낌이어서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론 비행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이 됐어요. 건물의 구조들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비행 코스에 대한 아직 그 아이디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약속이 잡히기 전에 계속 제가 밤마다 회사에 가서 실내 비행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조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천장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실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넓으면 넓을수록 드론 비행에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층은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로비가 잘 꾸며져 있었고, 2층은 헬스장이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 3층은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3층은 드론으로 거기까지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층 체육관에서는 바로 야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야외 수영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꽤 구조가 좋았어요. 처음 10분간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드론을 어떻게 날려야 하는지 코스를 짜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단 야외에 있는 수영장도 찍어야 되고 1층에 있는 로비도 찍어야 되고 2층도 찍어야 되니까 그중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기로 했어요. 중앙에 있어야지 드론이 어디에 있던 그 신호를 가장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상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좋으니까 야외에서 사람이 실제 들어오듯이 들어오고 1층을 한번 둘러보고 2층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야외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터리가 총 6개가 있는데 6개를 다 가져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6개 다 날렸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인사하고 둘러보는데 10분, 뭐 코스를 짜는데 10분,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론을 날릴 거다라고 알리는데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비행하는데 총 30분 정도 걸려서 총 1시간이 조금 더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첫 배터리는 그냥 느낌만 보자라는 식으로 날렸었는데 첫 비행이라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드론이 또 잘못 박으면 누군가 다칠 수 있고 어떤 게 부러질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날리다 보니까 이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좋은 샷을 남겨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다른 코스도 시도를 해보고 속도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날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는 대부분 크게 하나의 코스만 정해서 계속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를 써갈수록 어디에서 좀 더 천천히 날리고 어디에서 빨리 날리고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그런 감들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촬영을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스테빌라이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영상을 거의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날릴 때도 상당히 즐거운데 이 집에 와서 편집을 하고 음악도 조금 넣고 스테빌라이징을 하고 나서 볼 때 그 쾌감도 저는 아주 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배운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시간이 약간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가장 빠르게 찍은 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분이면은 영화 예고편도 아니고 좀 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도 공유를 했었고 룸메한테도 공유를 했었는데
했는데 2분이 약간 긴 것 같다 아니면 좀 지루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에 이런 아파트라면 적정 시간은 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찍으려는 곳의 크기가 훨씬 크고 볼거리도 훨씬 많다면 영상이 길어져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아파트의 경우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1분 30초에 담았어도 좀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저의 의견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미리 섭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 영상과 없는 영상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나오는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건물이 아무리 이쁘고 인테리어가 이뻐서 뭐 영상 자체는 볼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뭔가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촬영에서는 제가 사람들한테 딱히 지령을 두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만 행동하라고 했던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을 좀 많이 섭외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코너 같은 곳에도 사람들을 한 명씩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너에는 잘 안 보여서 뭐 다른 사람들이 뛰어오다가 받고 그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루트를 끝까지 잘 정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 루트를 미리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가가지고 실내 비행 루트를 열심히 정했었어요. 근데 야외 수영장은 문이 사람이 갈 수 있게까지는 안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배터리 6팩을 날리는 동안에 야외에 나갔을 때 이 들어온 코스가 약간 다 제각각인 느낌이었고 그로 인해 약간 반복적인 비행을 위해서 나아진 느낌은 안 들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고려해서 루트를 끝까지 정해놓는 게 예쁜 영상을 더 자신감 있게 뽑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내 위치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위치를 꽤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층과 야외 수영장 사이에 있는 2층에 숨어서 드론 조정을 했었는데 드론이 가는 모든 지역들 중에서 가장 중앙 부분이어가지고 신호가 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신호 수신 거리를 항상 생각하고 자리를 정해 주셔야 돼요. 수영장 같은 곳은 또 특히 물이 있는 곳이니까 신호 관통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자리는 잘 잡았는데 보니까 배터리 팩이 나와 있었네요. 저것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요. 다음에는 저것도 잘 숨겨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긴장은 너무 했었지만 너무 즐거웠다, 이게 제 총평일 것 같은데요. 역시 저는 이런 실내 비행이 가장 즐겁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예쁘고 구성 넘치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플라잉!